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건강을 위해 좋은 재료를 고르고 위생적으로 요리하는데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하지만 아무리 신선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도 여러분의 주방 속에 숨어있는 발암 물질들 때문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확인하셔야 할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방에 가득한 위험한 발암 물질들, 그리고 그것들이 매일 우리 몸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 말이죠. 생각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 음식 재료를 고르는 데는 신경을 썼지만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나 조리하는 도구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건강 이상 신호가 저를 깨우쳤습니다. 식사 후 지속적인 두통과 소화 불량,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바로 제가 매일 사용하던 주방용품들이 주범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주방 용품들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들 중 상당수가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물질들이 음식을 통해 우리 몸에 축적되면 5년 이상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 사용하는 그 프라이팬, 플라스틱 용기, 멜라민 식기가 실은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살인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위험한 주방용품을 찾아내는 방법과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단순히 주방용품만 바꿔도 당장 오늘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비법입니다. 특히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용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음식이 눌어붙지 않아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 테플론의 원료인 과불화옥탄산, 일명 PFOA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PFOA는 열을 가하면 휘발되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됩니다. 특히 이 물질이 체내에 들어가면 반감기가 3년에서 5년으로 한번 몸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 물질은 내분 비계를 교란해 임신장애, 기형아 출산,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PFOA를 사용한 코팅 프라이팬의 유통을 금지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이런 위험한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이 특히 위험한 경우는 코팅이 벗겨졌을 때입니다. 벗겨진 코팅이 음식에 섞여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6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할 경우 프라이팬에서 독성 가스가 방출되어 이를 흡입하면 테플론 플루라는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래 써서 코팅이 약간 벗겨졌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계속 사용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진 프라이팬은 즉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체중 대비 더 많은 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발달 과정에 있는 신체 기관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주방용품은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플라스틱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플라스틱 제품에서 검출되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물질은 비스페놀 A입니다. 이 물질은 내분 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 신체적 질병과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할 때 이러한 유해 물질이 음식으로 녹아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안전성이 다른데요. 플라스틱 마크 속 숫자를 확인해 보시면 이번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과 5번 폴리프로필렌 PP는 비스페놀 A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3번 PVC, 6번 PS 폴리스티렌, 7번 기타 플라스틱 등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스티로폼 용기는 폴리스티렌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플라스틱인데 연구에 따르면 이 물질은 고온에 노출되면 스티렌, 벤젠, 에틸벤젠과 같은 발암 물질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중국과학원과 도쿄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ABS와 PS 플라스틱은 다른 플라스틱보다 무려 5배에서 7배 이상의 유해 가스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방출하는 가스에는 스티렌, 벤젠, 에틸벤젠과 같은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집에 있던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들을 전부 점검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유해한 종류의 플라스틱이었고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생겨 더 많은 화학물질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모두 교체했고 그 이후 두통과 소화불량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위험한 주방용품은 멜라민 식기입니다. 가볍고 깨지지 않아 특히 어린이용 식기로 많이 사용되는 멜라민 식기는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를 결합해 만든 단단한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멜라민 수지 주방용품이 고온에 직접 가열되거나 반복적으로 고온에 노출될 경우 균열이 생겨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중국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하얀색 플라스틱 그릇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앞접시, 유아용 식판 등이 대표적인 멜라민 식기입니다. 이런 식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뜨거운 음식을 오래 담아두면 유해 물질이 음식으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멜라민 제품은 열경화성 수지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분류 표시에서 OTHER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에 약해 내열 온도가 120도에 불과하므로 100도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심지어 중국산 멜라민 수지 제품 중에는 분해 온도가 80도에 불과한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 제품에 멜라민 수지 분말을 코팅한 가짜 제품까지 있으니 저렴한 수입 제품을 구매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주방용품인 도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도마는 식재료를 자르고 손질하는 과정에서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도마는 일견 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칼 자국이 생기고 그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원목 도마는 자연 항균 작용이 있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단풍나무나 호두나무와 같은 하드우드로 만든 도마는 내구성이 좋고 칼 자국이 덜 생겨 위생적입니다. 캄포나무의 경우 피톤치드 함량이 높아 항균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목 도마도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로 코팅하면 오히려 도마가 썩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방 세제나 베이킹 소다로 씻으면 화학 성분이 도마에 스며들 수 있으므로 굵은 소금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 플라스틱 용기, 멜라민 식기,
그리고 도마에 숨어있는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각 용품별 안전한 대체품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주방용품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부담되었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식후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알레르기 반응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발암 물질 없는 안전한 주방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올 건강상의 이점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방에 숨어있는 발암 물질의 종류와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유해 주방용품들을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기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실내 공기질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환풍기를 켜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특히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는 더욱 철저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플라스틱 용기 사용 시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해야 한다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뚜껑은 반드시 열어둔 상태에서 가열해야 합니다. 또한 뜨거운 음식을 바로 담지 말고 식힌 후에 담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멜라민 식기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피하고 뜨거운 음식을 장시간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멜라민 식기는 내열 온도가 120도 이하로 고온에 노출되면 유해 물질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용 식기로 멜라민 제품을 사용 중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도자기나 스테인리스 스틸 식기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주방용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졌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미세한 흠집이 생겼다면 즉시 교체해 주세요. 또한 멜라민 식기에 금이나 변색이 생겼다면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주방용품 교체가 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영 씨는 40대 주부로 수년간 원인 모를 두통과 알레르기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조언으로 주방용품을 안전한 소재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을 추철 프라이팬으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 용기로, 멜라민 식기를 도자기로 교체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두통의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피부 알레르기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거의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주방용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이 그녀의 건강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박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30대 직장인으로 바쁜 일상 때문에 주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습니다. 2년 전부터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로 고생했습니다. 의사의 조언으로 식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했고, 특히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고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직접 요리할 때도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 대신 스테인리스 스틸 냄비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소화 기능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만성 피로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주방용품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지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5세 아들을 둔 30대 엄마로 아이가 잦은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소아과 의사는 환경적 요인을 의심했고 특히 집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과 멜라민 식기를 점검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지연 씨는 아이가 사용하던 멜라민 식판과 컵을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과 도자기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장난감도 가능한 한 나무 장난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알레르기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감기 빈도도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주방용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안전한 주방을 만들기 위한 실천 계획을 세워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주방용품 점검하기.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으로 가서 프라이팬, 플라스틱 용기, 식기, 도마 등을 점검해 보세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흠집이 많은 플라스틱 용기, 오래된 멜라민 식기 등을 찾아 교체 목록을 작성하세요. 두 번째, 우선순위 정하기. 모든 주방용품을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자주 사용하는 용품부터 교체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아이들이 사용하는 멜라민 식기, 전자레인지에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 등을 먼저 교체하세요. 세 번째, 안전한 대체품 선택하기. 앞서 설명한 대로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추철 프라이팬으로, 플라스틱 용기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로, 멜라민 식기는 도자기나 강화 유리 식기로 교체하세요. 네 번째, 올바른 사용법 익히기. 안전한 소재의 주방용품을 선택했더라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 용품의 사용법과 관리법을 숙지하고 실천하세요. 다섯 번째, 건강 변화 기록하기. 주방용품을 교체한 후 건강 상태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두통, 소화불량, 알레르기 증상 등이 완화되는지 관찰하면 변화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용품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질환이나 암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는 이러한 화학물질에 더 취약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건강한 주방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방에 숨어있는 발암물질들과 그것을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에는 발암물질인 PFOA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스테인리스 스틸, 추철, 세라믹 코팅 프라이팬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 용기는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을 방출할 수 있으므로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실리콘 용기를 사용하거나 안전한 플라스틱 2번 HDPE, 5번 PP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멜라민 식기는 고온에 노출되면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할 수 있으므로 도자기, 강화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식기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도마는 재질에 따라 안전성이 다르며 원목 도마는 자연 항균 작용이 있어 추천되지만 올바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주방용품 교체와 함께 적정 온도 조리, 충분한 환기, 올바른 사용법 숙지 등을 실천하면 발암물질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담고 조리하는 도구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주방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 친구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임산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방용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교체하기로 결심한 용품이 있으신지, 또는 이미 안전한 주방용품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유해물질과 그것을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욕실용품, 침구류, 생활화학제품 등에서 발견되는 유해물질과 안전한 대안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각쌤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미 오래 사용한 테플론 프라이팬이 있는데 정말 당장 버려야 할까요? 네, 특히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팅이 온전해 보이더라도 5년 이상 사용한 프라이팬은 미세한 균열을 통해 유해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교체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 질문, PFOA 프리라고 표시된 테플론 제품은 안전한가요? PFOA 프리 제품은 과불화옥탄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만 대체 물질인 GNX와 같은 다른 과불화화 합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물질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가능하면 스테인리스나 추철 같은 자연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전자레인지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는 무엇인가요? 유리, 세라믹, 그리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는 5번 PP 플라스틱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다만 플라스틱 용기는 오래 사용하거나 표면에 흠집이 생기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뚜껑은 제거하고 데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질문, 멜라민 식기는 정말 위험한가요? 찬 음식을 담아 먹는 것도 위험한가요? 멜라민 식기 자체가 아니라 고온이나 산성식품에 노출될 때 유해물질이 용출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찬 음식이나 상온의 음식을 담는 것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자기나 유리, 스테인리스 식기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주방용품을 모두 교체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교체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자주 사용하는 용품부터 시작하세요. 초기 비용은 들 수 있지만 스테인리스나 추철, 유리 제품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이렇게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주방 만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각쌤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